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맨유와 토트넘의 뜨거운 경기가 OT에서 펼쳐졌습니다.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양팀 감독들의 전술 싸움이 재밌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베르너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맨유는 예상한 라인업대로 출전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점은 보통은 달롯과 완비사카가 같이 나오면 달롯이 왼쪽에 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완비사카가 왼쪽으로 나왔습니다. 맨유 감독 테나흐가 의도적으로 왼쪽에 배치한 것 같았고, 아무래도 존슨을 묶으려는 의도로 완비사카를 왼쪽에 배치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맨유의 전술은 간단하면서도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표시한 저 구간에서는 쇼패스를 최대한 피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3톱은 빌드업을 도와주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셋 다 넓은 공간을 찾아서 속도를 살려 침투합니다. 그리고 부페나 에릭센이 한 번의 패스를 넣어줍니다. 3톱이 앞에서 공을 지켜주는 시간 동안 맨유의 최종 수비 라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컴팩트한 블록을 만들죠. 여기서 3톱이 공격을 마무리 지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압박해서 공을 뺏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테나흐가 머리를 상당히 잘 썼다고 보여집니다. 토트넘이 워낙 공격적이고 원정에서도 라인을 올렸으니까 뒷공간이 노출될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부페와 에릭센의 공 방출 타이밍을 평소보다 더 빠르게 잡았습니다. 게다가 레시, 호일룬, 가르나초까지 껴서 지공이나 느린 빌드업을 하는 게 맨유에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아예 삭제시킨 것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스쿼드가 좀 어수선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이 동시에 복귀하면서 센터백 두 자리가 한 번에 바뀌었죠. 게다가 왼쪽 윙어는 이적생 베르너가 출전했습니다. 오늘 토트넘의 3톱 구성을 보시면 히샬리송, 베르너, 존슨입니다. 이 세 명은 전진성은 좋지만 공을 지켜주는 능력은 조금 부족한 자원들이죠. 게다가 스킵은 로셀소나 메디슨처럼 창의적인 자원은 아니고 전방에서 타이트한 압박을 가져가주고 상대의 역습 속도를 늦추고 센터백 라인의 빌드업을 귀찮게 하는 데 특화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 구성으로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우도기와 포로를 앞쪽으로 올려놓고 공격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도기를 평소처럼 높게 올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백들이 아직 온전치 않으니 맨유 윙어들을 커버하는데 힘을 보탠 거죠. 그 대신에 로메로, 반도벤이 들어오면서 높이가 좋아졌으니까 세트피스를 평소보다 훨씬 준비를 많이 해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클로셉스키가 질병으로 명단 제외되면서 공격 진영에서 공을 잡아줄 사람이 더 없어졌죠. 그 대신 세트피스를 타이트하게 준비했고, 맨유 센터백들에게 계속 전방 압박을 걸어서 롱킥을 유도하고 점유율을 가지고 플레이하길 원했습니다. 이 작업엔 스킵이란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양 감독 다 핵심 선수들이 빠져있으므로 장점을 살리기보단 단점을 가려보는 플레이를 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맨유의 전략은 초반부터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부페가 역습 상황에서 뛰어가는 레시포드에게 깔끔한 패스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레시포드가 박스 안쪽으로 가져오던 공이 우당탕탕하던 상황 속에서 호일룬에게 흐르고 호일룬이 비카리오 머리 위로 미친 슈팅을 날립니다. 경기는 1대0이 되고 테나흐의 수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던 도중 토트넘도 코너킥에서 반전을 만듭니다. 일단 토트넘의 코너킥은 두 개의 조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선발대 역할을 하는 벤탄쿠르와 존슨이 미리 들어가 있고, 후발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 손으로 계속 맨유 선수들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후발대이자 진짜 타격대인 로메로, 히샬, 반더벤, 제공권이 좋은 장신 선수들이 벌려준 공간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을 유효하게 만들려면 포로의 킥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포로의 킥은 날이 아주 서 있었습니다. 선발대와 후발대가 합쳐지는 공간에 코너킥을 정확히 넣는 포로입니다. 여기서 히샬리송이 좋은 점프력으로 방향만 돌려놓으며 경기를 동점으로 만듭니다. 선발대, 후발대, 키커 셋 다 각자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며 좋은 장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의 3톱 중에선 히샬리송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이 공을 지켜주고 리턴 내주고 이런 모습이 토트넘의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고 돌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로메로는 오랜만에 돌아왔음에도 전진 패스가 살아있었죠. 로메로가 히샬리송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히샬리송에 에반스가 올 때 왼 어깨로 에반스를 막으며 존슨에게 공을 안정적으로 돌려줍니다. 아무래도 최근 계속 골을 넣고 있어서 그런지 폼 자체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에서 잡아도 존슨이 1대1에서 완비사카를 뚫지 못한다는 게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1번을 선택하자니 속도로 압도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속도가 붙지 않은 상황에선 뚫기 쉽지 않고 2번으로 끌고 가도 오른발잡이는 공을 지키면서 가려면 전진이 아니라 옆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경기장 끝까지 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쉽게 말하면 존슨이 능력치 자체로도 완비사카와 쉽지 않은데 정발 윙어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플레이하는 느낌이라 더 어려웠던 겁니다. 맨유는 전방 높은 라인에서 탈취한 공을 브루노가 레시포드에게 정석적으로 패스하고
레시포드가 슈팅하는 척하면서 호일룬과 2대1을 주고받습니다. 로메로와 포로가 한 번에 속아버립니다. 근데 포로가 슈팅을 막으려고 몸을 돌린 탓에 공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았고 이 틈을 타 레시포드가 반대쪽으로 깔끔하게 깔아차며 2대1을 만듭니다. 이 장면에선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호일룬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전반전에 공을 토트넘이 훨씬 많이 만지기도 했지만 맨유도 자기가 할 것들을 나름 착실히 수행했습니다. 공을 뺏기자마자 바로 높은 라인에서 블록을 구성해 압박했죠. 전반은 2대1로 맨유가 앞서며 종료됩니다. 로메로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중앙 쪽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넣어줍니다. 로메로가 카드 리스크는 있지만 능력은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이 사이드 쪽 베르너에게까지 연결되고 스킵이 언더래핑 해주면서 마이누가 순간적으로 따라갈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벤탄쿠르가 프리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벤탄쿠르의 침투 타이밍과 베르너의 패스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벤탄쿠르가 좋은 찬스를 맞게 됩니다. 벤탄쿠르가 여기서 오나나의 머리 쪽으로 강력한 슈팅을 마무리 지으며 경기를 2대2 동점으로 만듭니다. 로메로의 발끝부터 시작된 공이 스킵의 미끼 움직임, 베르너의 어시 능력, 그리고 벤탄쿠르의 박스 타격까지 깔끔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토트넘은 로메로의 전진 패스로부터 시작되는 공격들이 많았는데요. 로메로가 가운데 쪽 포로에게 공을 넣어주고 포로는 바로 스킵에게 돌려줍니다. 이 라인 사이를 가로지르는 패스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스킵이 돌면서 히샬리송에게 바로 공을 내주고 반대쪽으로 땅볼 가마차기를 시도해봅니다. 히샬리송이 오늘 슈팅도 보면 간결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베르너의 아까 어시는 물론 좋긴 했지만 드리블에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1대1 돌파할 때 수비의 밸런스를 흔드는 사전 동작 후에 방향을 꺾어야 효과적인 돌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르너는 그런 사전 동작 없이 바로 꺾어버립니다. 달롯 입장에선 맞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방향을 정하는 타이밍도 좀 아쉬웠습니다. 드리블을 칠 때 애매한 거리에서 방향을 정하고 꺾습니다. 방향을 정할 거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꺾었어야 합니다. 이런 애매한 거리는 수비에게는 땡큐죠. 양팀이 워낙 잦은 공수 전환과 전방 압박으로 에너지 레벨을 너무 많이 교환하다 보니 후방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고 맥토미니의 프리헤더 빼고는 완성도 높은 공격과 결정적인 찬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는 2대2로 종료됩니다. 양팀 감독은 스쿼드에 빈 곳이 많아도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각자의 플랜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들이 맞아떨어지며 각자 소기의 성과를 거뒀. 하지만 승부를 가릴 만큼 둘 중에 하나가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승부는 갈리지 않았지만 템포 빠르고 에너지 넘치는 재밌는 경기를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